예. 안 보게 돼요? 아, 중간중간 자를게요. 예. 중간중간에 자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. 지금 요 목소리도 다 녹음되고 있다. 자, 처음에 관심거리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뭐 교수님이 준 거일 수도 있고,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도대체 내만 관심 가지고 있느냐, 이건 아니거든. 그래서 선행연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. 선행연구조사 했는데 이제 선행연구가 하나도 없네 이러면 이론적 근거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최소한의 선행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. 그러니까 이제 이 관심거리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접근한 누군가가 있었다 이거예요. 그게 내 이론적 근거가 돼서 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데, 사실 우리가 요거를 추론이라고 해요. 이게 추론을 잘해야 되거든. 이 기법들이 몇 개가 있어요.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모르고 그냥 뭐 마구잡이로 그냥 뭐 문제 끄집어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. 탁상공론으로.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데,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문제가 하나 나왔으면 얘를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연구 설계를 하게 된다고. 그러니까 연구 설계는 양적이나 질적이나 무조건 3대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설계는 절대 못해요. 그래서 이 3대 요소가 뭐냐면 뭐 복덕방도 아니고 보도방도 아니고 대도방이라고 이제 대도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.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대상이에요. 대상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. 만약에 관심거리가 사람이었다면 바로 대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. 근데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 이게 과연 대상이 사람이 아닌가? 사람인가? 이거부터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람이 아니다, 사람이다 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이 대상한테 들이밀어 가지고 자료를 뽑아내는 도구가 있다고요. 그게 뭐 인터뷰 설문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면접 질문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뭐 주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뇌파 측정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설문조사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뭐 그런 도구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도구로 자료를 수집했으면 이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방법론을 대입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. 그게 양적으로 하든 질적으로 하든 뭔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결론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면, 이 선행연구, 이론적 근거에 기반해서 나온 문제는 틀림없이 이 선행연구와 어느 부분은 같고 어느 부분은 차별화된 요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이제 그 차별화된 요소를 이 연구 설계를 통해서 해결했느냐, 그 차별화된 부분을 내가 해결을 했느냐, 이게 바로 해결을 하면 학술적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그 논평한다 해가지고 얘를 논문에서는 논의라고 하거든요. 논의가 바로 학술적 가치를 논평하는 거예요. 이 학술적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, 그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부분은 애초에 이 문제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문제가 나왔어야 돼요. 그 차별화된 문제를 끄집어내는 과정이 추론인 것이고,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문제를 추론에 의해서 끄집어내려면 선행연구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게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다리가 탁 맞아 떨어지는 건데, 연구 설계를 할 때 이 3대 요소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대상이라 그랬잖아요. 이 대상에 따라서 도구가 달라지고, 이 도구가 달라지면서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러면 대상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. 혹시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하나 딱 던졌는데, 혹시 이 문제를 풀려면 자료를 어디서 내가 수집을 할 수가 있을까? 이게 사람이 아니네?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어떤 거냐면 이제 요 사건 있잖아요. 사건, 사례. 또는 뭐 여기서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작품 같은 거 있잖아요. 교육학에서도 작품 있어요. 시, 소설. 그런 게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. 예술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아요. 도자기, 이게 논문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림도 되고. 예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. 신학 하시는 분들은 경전이잖아요. 경전, 성경, 불경 이런 거 있잖아요. 다란이경 뭐 이런 거. 코란 이런 게 연구 대상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게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또 사람이지.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게 한 5%나 될까? 거의 95%는 사람이에요. 저 자연과학적으로 넘어가면 실험실에서 하는 그거는 또 반대로 사람이 한 5%고 95%가 또 사람이 아니라 물질 이런 거예요.
근데 자연과학이 아니라 이제 사회과학 쪽, 인문사회과학 쪽은 대부분이 사람인 거죠.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도구를 준비를 딱 해가지고 들이밀어서 자료를 뽑아내는 거지. 그 예를 들어가지고 뇌파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다가 탁 씌우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무슨 파동이 측정이 돼가지고 그게 수치로 자료가 탁 뽑아지는 거 아니에요. 그런 것들은 이제 기계에 의존하는 건데, 그거 말고는 그게 또 요 사람인 경우에 도구로 치면 그게 또 한 10%나 될까? 나머지 한 90%는 대부분 이 사람한테 자료를 어떻게 뽑아내냐면 물어서 뽑아내요. 그게 인식이지, 인식. 생각. 요거를 자료를 이제 추출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면접지라든지 설문지라든지 이런 걸 이제 들이밀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인식을 측정을 해서 자료를 뽑아내겠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뭐 텍스트면은 질적이고 숫자 형태로 들어오면은 양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이전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현실성이에요. 현실성. 현실적으로 내가 연구 대상인 이 사람들을 몇 명 정도 조사할 수 있는지, 그 명수 있잖아요. 명수. 현실적으로 내가 몇 명 정도 조사를 해낼 수 있을까?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.